26번입니다. 4차 방정식이 실근과 허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방정식의 근을 말하기 위해서는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인수분해가 되어 있지 않죠? 먼저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식을 전개해 볼 텐데 이 식을 보면 이 부분이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t로 치환한 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kx를 t로 치환해서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지요. 이것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전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개가 되고 3과 5를 곱하면 15고 두 수를 더하면 8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은 t 플러스 3 곱하기 t 플러스 5로 인수분해 되어집니다. 그런데 원래 t는 x제곱 플러스 kx였죠. 이것을 다시 여기에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어 이 4차식은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4차 방정식의 근은 이 두 2차 방정식의 근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은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고 0이면 실근인 중근을 갖고 판별식 t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두 2차 방정식은 모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 되므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4차 방정식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져야 되므로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면 이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가져야 하고 이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게 되면 이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져야지만 주어진 4차 방정식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식의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하고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 식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즉 판별식 D와 D'의 부호가 다르면 됩니다. 이것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해 보면 D 곱하기 D'이 0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D는 이 식의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이므로 K제곱 마이너스 10이고 D'은 이 식의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5 마이너스 20이므로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 부등식에 의하여 K제곱의 범위가 12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K값은 4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해결하면 되지만 만약에 자연수 K가 아니고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 등호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K제곱이 12일 때는 이 식이 0이고 이 식은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은 실근인 중근을 갖고 이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가져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만 K제곱이 20일 경우에는 이 식이 0이 되고 이 식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실근인 중근, 얘는 실근을 갖게 되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실수 K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하면 여기에선 등호가 빠져야 되고 이 부등식을 정리해서 K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더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가번과 나번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정의역의 원소가 5개밖에 되지 않으므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정의역에 있는 원소와 공역에 있는 원소를 연결을 지을 건데 문제를 보면 F가 역함수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의 원소와 공역의 원소를 하나에 하나씩만 대응시켜야 됩니다. 이제 가번과 나번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번은 이 값과 이 값을 더한 값이 4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값은 모두 x의 원소에서 나온 값입니다. 그런데 이 x에 있는 원소 중에 두 개의 수를 더해서 4가 되는 경우는 2 더하기 2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값과 이 값은 모두 2가 됩니다. 가번을 통해서 찾아낸 조건을 밑에다 적어놓고 나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번을 보면 K가 0이나 1일 때 이 식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K에 0과 1을 차근차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K에 0을 대입하니까 어때요? F0 곱하기
f-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식이 얻어지고 k에 1을 대입하면 f1 곱하기 f-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 식이 얻어집니다. 가번과 나번을 통해서 찾아낸 이 네 가지 조건을 이용하여 함수 f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건을 살펴보니 f 역함수에 의해서 -2가 2에 대응이 된다고 합니다. 역함수에 의해서 -2가 2에 대응이 되므로 f에 의하여 2는 -2에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선 하나는 이렇게 연결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조건을 살펴볼 건데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f-1의 값을 알아야 합니다. 즉 -1이 여기에 있는 값 중에 어디로 대응되는지 알아야 하는데 일단 -2는 2하고 대응이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1은 이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fx가 역함수를 갖기 때문에 1대1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f-1이 -1이 될 때와 0이 될 때, 1이 될 때, 2가 될 때 이 네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1이 -1일 경우 여기에 대입하면 f-1이 2다 하고 얻어지죠. 이 값이 -1이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면 f-1, -1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결론이 또 얻어집니다. 함수가 될 수 없지요. 그래서 1번은 문제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f-1이 0이면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그려지지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 식을 계산해 보면 f-1이 0이므로 f0이 2가 됩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나타내 보니 f0이 2가 된다.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으므로 나머지 조건들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건에서 f-2는 알 수 없지만 f0은 알고 있지요. 여기에 f0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0에 f-1을 곱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2는 f에 의해서 -1이나 또는 1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곱이 음수이려면 여기가 음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2는 -1에 대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1이라고 하는 원소는 1에 대응될 수밖에 없지요. 1대1이어야 되니까. 일단 연결해놓고 나머지 조건을 만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그림은 요 세 가지 조건은 다 만족합니다. 나머지 하나의 조건도 f1이 1이고 그 다음 f-1이 0이기 때문에 0이 되어서 작거나 같다에 이 같다는 부분을 만족해서 이 조건도 만족하므로 f는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2번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그려져서 문제가 풀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상황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f-1이 1이면 f-1이 1이므로 f1이 2가 됩니다. f1이 2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그림이 나머지 조건도 만족하는지 살펴보고 만족한다면 나머지 선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f1과 f-1이 있는데 그 함수값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네요. f1은 2고 f-1은 1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0보다 커져서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3번은 문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f-1이 2다. f-1이 2면 여기가 2가 된다는 것이니까 f2가 2다 하고 되겠지요. f2는 2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본 이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얻어진 사실 f2는 -2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f2는 2라고 했으니까 말이 되지 않지요. 따라서 네 번째도 문제 조건을 만족할 수 없어서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2번 조건을 만족하는 이 그림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f0은
2네요. 그 다음 5 곱하기 F1은 1이고 플러스 2 곱하기 F2는 마이너스 2가 돼요. 12 플러스 5 마이너스 4 구하고자 하는 값은 13이 되겠습니다.